자,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또 의미 있는 결정 하나가 나왔죠. 바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면 결정이 되기까지에 필요한 이 6명, 찬성 6명이 필요한데 충족되지 못한 겁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4대 4든 5대 3이든 6표가 필요하고 그 6표가 충족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기각 판단은 헌법재판소 전체의 뜻입니다.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어깃장을 나서 상임위원을 임명을 하지 않을 때 행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람이 있던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헌법재판관들 지금 8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건도 결정을 했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이 재판관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결정이 과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봄직하죠.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 건에 대해서는 8명 중 딱 절반, 4명은 파면 결정, 4명은 기각 결정을 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왼쪽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저 세 분은 문재인 대통령 정권 또는 민주당에서 추천 임명한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의 세 분은 윤석열 대통령 때 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재판관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두 분, 이 두 사람은 성향을 굳이 분리하자면 중도 쪽으로 분류가 되는 두 인물인데 이 두 인물이 한 사람씩 갈린 겁니다, 결정이. 자, 여기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2명의 재판관들 두 사람의 결정이 갈라지면서 4대 4 동수. 하지만 파면을 하려면 6명이 파면 결정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각이 되고 만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판관의 정치 성향, 이거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혹시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지금 짐작들이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저는 성향에 따라서 뭐 다른 판결을 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반대 의견을 한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은 본인들의 이런 정치적 성향이나 지금까지 보여왔던 판결 성향의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들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런 판결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줘야 되고요. 정치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성향을 운운하면서 비판을 한다거나 압박을 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 사법부 삼권 분립이 존중되어야 되는 이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지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저런 반대 의견을 낸 보수 성향의 판사 헌법재판관일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탄핵 소추,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또 본인들의 성향 그런 거 상관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일반 국무위원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이 기준은 또 다르거든요. 네. 대통령에 대한 기준이 더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더 보수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비교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법과 헌법에 대한 위반 행위가 저는 더욱더 명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정치권에서 자꾸 성향을 운운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네.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 사람들은 뭐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기피 신청해야 된다. 야당 대표와 친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그 법치를 흔드는 심각한 행위라는 것을 저는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재판관 하나하나가 사안에 따라 이 엄중한 판결을 내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4대 4의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게 일단은 지금 우리법 연구의 그 회원이었던 헌법재판관이 이제 4분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4분이라는 거, 또 남녀가 또 4대 4라는 거, 이 공교롭게도 4대 4로 이게 갈리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많아 보이는데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3가지를 좀 언급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게 174일 걸렸습니다. 네. 이틀 동안 방통위원장 재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174일이나 걸려야 되느냐?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결국은 재적 과반수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5명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의사결정 정족수가 규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적이라는 게 진짜 글자 그대로 보더라도 결국 이제 2명으로 재적을 봐야 되는 건데 여기에 174일이 걸려야 되느냐 문제.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렇게 무작정 탄핵만 하고 그러면 기각이 되면 그걸로 없는 걸로 해도 되느냐 했던 문제. 네. 그다음에 또 여기 근거에서 MBC를 비롯해서 지금 박문진 이사장 이사들이 지금 이제 그 가처분이 받아들이는데 그러면은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어떤 큰 숙제 과제를 좀 남겼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권에서는 야권에서 밀어붙이는 줄 탄핵이 이 브레이크가 걸렸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